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파특보는 절기 동지인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엔 계속해서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길게 이어지던 한파는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절기 동지인 오늘 아침까지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경주와 울진, 영덕에서는 영하 5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덜하겠지만 여전히 출근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2, 3일 동안에는 추위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계속해서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도에서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0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다만 24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5일부터는 다시 날이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죽도시장에서 진행 중인 농산물거리 아케이드 공사 현장과 어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현장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공사 진행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을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죽도시장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시행과 화재 예방 수칙 준수를 점검했습니다. 농산물거리 아케이드 건립 공사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선정을 통해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폭 10m, 길이 220m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명소로 자리 잡은 영일대 장미원이 겨울을 맞아 LED 장미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시는 12월 초부터 동절기를 맞아 영일대 장미원에 식재된 장미의 생육을 조절하기 위한 전정 작업을 진행한 후 2,300여 본의 LED 장미 등 경관 조명을 설치해 LED 장미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영일대 LED 장미원은 내년 2월 말까지 따뜻한 LED 불빛으로 빛나고 3월부터는 다시 사계 장미 5,800본의 새로운 줄기와 새 잎사귀를 키워낼 예정입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7년부터 해상 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했지만 지진과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되면서 이제야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데 당초 수요 예측대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냐가 성공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환호공원부터 여객터미널까지 1.8km 구간에 798억 원을 들여 자동 순환식 모노 케이블카가 들어서며 탑승 인원 10인승, 캐빈 39기가 운행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그동안 시공사가 바뀌고 지진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연되다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된 겁니다. 2022년 초 공사가 끝나고 3개월간 시험 운행을 거친 뒤 운영에 들어갑니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일출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몰까지 즐길 수 있고 밤 12시까지 운행할 수 있는 가장 긴 운행 시간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바다 위로 가는 해상 케이블카 중 가장 긴 거리와 가장 높은 타워 높이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1,400여 명의 고용과 1,0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영일대 해수욕장 상가인들에게 영업하는 데 큰 도움이 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포항시는 다른 지역 케이블카와 달리 자연 경관이나 환경 훼손 없이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주력 사업의 하나로 관광 산업을 육성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환호공원에 세워질 특급 호텔, 또 포츠코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체험형 조형물, 그다음에 이 뒤편에 세워질 전시 컨벤션 센터와 함께 우리 포항의 새로운 관광 산업을 울진과 영덕에 이어 포항까지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객이 당초 수요 예측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학원 수강생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력을 가한 전 체육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장애를 앓는 18살 학원 수강생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5년까지 6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항시는 학대 피해 아동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시 신속하고 일원화된 의료 지원을 위해 포항 성모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성모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응급실 등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어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진료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통합의료 지원이 가능하며 병원 내 동부 해바라기 센터 운영으로 대상자에 대한 연계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확진 환자들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뇌병변 장애와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2시간 거리의 의료원에 홀로 이송됐습니다. 균형 감각도 별로 이제 좀 약하니까 혹시나 그 차 안에서 또 구르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돼갖고. 왼쪽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화장실을 가거나 약봉지를 뜯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로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A씨는 돌봐주는 사람 없이 홀로 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실 그 문 열고 막 복도에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혼자 무의식적으로 그래가 그걸 또 CCTV에서 간호사들이 보고 2시간마다 치료를 위해 간호사가 다녀가지만 A씨의 생활을 돌보기에는 역부족. 같은 병실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코로나 환자인데 자기들도 아프고 열나고 이러는데 그런데 도와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이제. 자가격리 중인 가족들이 보건소와 포항시, 경상북도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확진 판정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고립되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장애인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기반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진군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농촌지도사업 전국 우수기관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 현장 확산과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 농업인 교육 등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의 보존 활용을 위해 경주시와 문화재청, 한국마사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로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유적 기초조사와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해 사업 시행 역할을 담당하며 문화재청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지원,
한국마사회는 말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문화체험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제공합니다.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은 경마장 건설을 위한 발굴 조사에서 신라시대 가마와 고분, 토기 등이 발견돼 사적 제430호로 지정됐으나 20여 년간 문화재로서 정비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돼 왔습니다. 새 안동역이 문을 열면서 옛 안동역의 개발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지 활용 방식을 두고 이견이 컸던 안동시와 땅 주인은 철도공단이 최근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홍석준 기자입니다. 마지막 열차가 떠나버린 안동역. 정문은 굳게 잠겼고 내부는 어느새 텅 비었습니다. 칼바람을 피해 역사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승객들도 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명을 다한 기차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영국의 킹스크로스역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의 촬영지기도 하죠. 마법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 그렇게 문화역으로 바꾸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크게 이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동시는 일단 역 건물을 철도공단에서 임대해 내년부터 문화실험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시민 누구나 친숙한 공간인 만큼 다양한 장르의 전시 공연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문화도시 공모사업에서 구 안동역의 비중도 높일 계획입니다. 여기에 최근 부지 활용 방식을 두고 안동시와 이견이 컸었던 땅 주인 철도공단이 안동시 주도로 개발하는 데 동의하면서 청사 뒤편 선로부지까지 17만 제곱미터 전체 안동역 터에 대한 개발 청사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현재 역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국가철도공단 수익사 부지 규모와 배치가 결정되고 나면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게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옛 안동역 개발을 안동시 최대 현안으로 손꼽으며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역 외에도 중앙선 2설로 폐철길과 폐철교, 폐터널이 다수 생기는 만큼 당분간 철도 부대시설 재개발이 안동 도시 재생과 문화 사업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보성마트 대표 윤덕관 씨 300만 원, 죽변 현대의원 16만 원, 나곡 오리 주민 일동 11만 8천 원, 바르게 살기 운동 매화면 회장 장한희 씨 10만 원, 용흥동 우미 경로당 10만 원, 경주시 동천동 유도회 10만 원, 북면 그릇상회 황산순 씨 10만 원, 울진군 새마을 회장 황영분 씨 10만 원, 나곡 1, 2 노인회 10만 원, 오산 3, 2 노인회 10만 원, 매화 1, 2 노인회 10만 원, 매화면 이장협의회장 김승현 씨 10만 원, 덕신 낚시뱅크 김영선 씨 10만 원, 매화 카센터 이훈금 씨 10만 원, 포항 일본인 자조보임 10만 원, 오산 1위 노인회 10만 원, 금매 1위 노인회 10만 원, 고목 3리 10만 원, 박종철 씨 10만 원, 남태연 씨 10만 원, 신동열 씨 10만 원, 고목 3리 이장 전중기 씨 10만 원, 매화면 이장협의회 10만 원, 갈면리 노인회 10만 원, 하당리 이장 김종견 씨 10만 원, 르노삼성 울진 북면점 권남진 씨 10만 원, 죽변수협 북면지점 10만 원, 고목 1위 주민 일동 10만 원, 울진 후포면 금음 1위 김영수 씨 7만 원, 포항 장흥중학교 3학년 최다연 씨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 앞바다 일부 해역에서 관리 기준을 초과한 수온이 검출됐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한 기술 용역 업체가 포항 앞바다에서 진행한 환경 영향 평가에서 해저 퇴적물의 관리 기준을 초과한 수온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5곳에서 퇴적물을 조사했는데 이 중 한 곳에서 해저 퇴적물 관리 기준인 1kg당 0.62mg을 넘는 1kg당 1.76mg이 검출됐습니다.
관리 기준을 초과한 수온이 나온 곳은 형산강과 비교적 가까운 곳이며 지난 2016년에는 형산강 제첩과 퇴적물에서 높은 함량의 수은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면허로 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면허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가 B씨가 탄 수상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고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일행인 C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A씨를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해양 유산균과 곤충, 동해 등해를 이용해 양식 어류의 성장과 면역 증강 작용이 있는 사료 첨가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올해 종자 생산한 문치 가자미를 이용해 실험했고 환동해 연구원은 향균 효과가 있는 해양 유산균 4종을 분리하고 이를 이용해 곤충 기능성을 높이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바이오 공정법을 개발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던 한파는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절기 동지인 오늘 아침까지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경주와 울진, 영덕에서는 영하 5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덜하겠지만 여전히 출근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2, 3일 동안에는 추위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편 경북도 계안은 계속해서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도 해안의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도에서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0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다만 24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5일부터는 다시 날이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